수리남, 이 넷플릭스의 우리 한국 드라마 수리남이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이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실제 있었는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외교 관계도 맺고 있던 나라라고 합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부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고편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효한 목사라고 아시죠? 지금 강행구 씨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전효한입니다. 저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마약상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수리남엔 왜 돌아오셨습니까? 돈 벌러 왔다고. 코카인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주님의 은총이야. 그 은총을 다룰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전용기 의원님, 이 드라마 수리남 보셨습니까? 네, 저는 봤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수리남이라는 나라, 이제 사실 논란이 된 부분 그건 같아요. 수리남이라는 나라의 그 인구 절반 이상이 마약 산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드라마 전체적인 내용은 그 한국에 있는 사업가들이 이제 수리남에서 사업을 또 영위하는데 거기에 마약과 관련된 업종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 뭐 인구 절반 이상이 마약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수리남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저기에서 등장하는 그 거대 마약상 전 씨가 실존하는 인물을 바탕으로 네. 저 드라마가 각색됐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마약왕. 실제로 수리남에서 마약 밀매를 하시던 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국정원과 이제 검찰과 다양한 조직 기관의 협력으로서 체포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을 수리남은 지금도 뭐 안 돼 있다 그러는데요. 뭐 범죄자 인도 조약이 맺혀 있지 않을 때였고 지금도 안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해외로 빼 나와서 이 사람을 체포하는 작전까지 펼쳐졌었던 거죠. 그것을 각색해가지고 수리남 드라마가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고. 자, 그럼 수리남 정부가 우리나라 드라마를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면서 문제 삼았던 대목은 뭘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남미 국가 수리남 배경 마약 관련 내용, 수리남 정부가 마약왕 결탁된 부패한 이미지로 묘사가 돼 있다라며 수리남 외교장관이 수리남을 마약 국가로 몰아넣어 제작사 상대로 법적 대응 검토, 한국 정부에도 항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수리남을 관할하는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이 수리남 교민, 우리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문을 게재해서 뉴스가 더 커졌어요. 자, 우리나라 대사관입니다. 한국 대사관. 드라마 방영 여파로 많이 곤혹스러울 것으로 짐작. 각자 안전을 위해 주의 기울여라. 이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외교부, 수리남 정부 정식 항의 접수된 건 없다. 우호관계 유지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용주 의원님, 네. 또 이 남미 외교 문제 전문가신데 한국 대사관이 왜 저런 또 공지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수리남 정부가 이제 70년 이후에 정부가 지금 대통령제입니다만은 그 실제로 보면 이제 제가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내용 중에는 실제로 한국 정부가 그 마약 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수리남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요청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 수리남 정부에 말하자면 그 조금 걸리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적도선에서 98% 이상이 다 숲입니다. 한 2%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마약하기에 상당히 좋은 저기 숲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건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이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정부의 그 역할이고 아마 수리남에는 외교기관이 없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가에서 수리남까지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정부에서도 수리남 정부와의 이렇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또 김영윤 대변인이 네. 영화는 영화이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인데 뭐 그렇게 따지면 또 그럼 뭐 멕시코는
미국 상대로 헐리우드 영화에 다 뭐 저 고소해야 되냐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드라마 이제 시작되는 상황에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창작물임을 알려드린다. 뭐 늘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리얼하게 현실 같은 내용들이 묘사가 돼서 아마 수리남 정부 입장에서는 좀 뜨악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수리남 정부가 굉장히 불편했던 건 저 마약상이 대통령실에 막 들어갑니다. 예. 돈다발을 들고. 예. 그 돈다발을 들고 들어가서 요청하면은 막 가서 군대가 출동하기도 하고, 이 수리남 대통령이 알아서 다 마약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약상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훨씬 더 많은 공조를 펼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로 가다 보니까 정부 전체가 대통령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사업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에게도 돈을 줘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아마 수리남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미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드라마가 흥행이 안 됐으면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넷플릭스의 영향력이라는,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라는 게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보게 됐으니까 아마도 이 수리남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쳤을 때 나타나는 여파를 좀 우려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뜨거운 소식 세 가지 짚어봤습니다.